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 경기 부양책 난항과 미중 갈등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엇갈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들려온 국내 속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이었는데요. 전 월세 대책에 대해서 일부 수정안이 발표가 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 월세 전환율이 현행 4%였는데요. 여기에서 2.5%로 하향 조정한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를 낮추겠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월세 전환, 월세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전환 효과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해서 전 월세 전환율을 2.5%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방침을 발표했으니까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태릉 골프장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요. 사업지의 그 교통 대책을 내년 1분기로 확정하겠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으니까 사후 사업 계획도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또 반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실 때요. 자, 바로 이어서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마감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장중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기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그런 집념 그리고 욕구는 점점 타오르고 있다라는 가능성, 이쪽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관계자가 최근 경제 지표들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증시 상승의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의 일부 악재에 시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간밤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의 강세가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지에 몰린 루이 드조이 미국 연방우체국장이 연방우체국의 비용 절감 등의 조치 이런 부분을 미국 대선 이후로 좀 연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초과 근무를 폐지하고 우체부들이에요. 그리고 고속 우편물의 그 분류 기계를 없애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미국 대선에서 우편 투표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우편 투표에 차질을 미칠 가능성이 언급이 돼서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드조이 국장의 이런 발언은요,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20여 명이 다각적인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온 상황이라서 우편 투표 그동안 여러 가지 좀 갈등의 조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있었다라는 거 주요 이슈였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로벌 이슈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시장이 어쨌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좀 하락을 했지만 엇갈리는 양상이었지만요. 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이번엔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상품 시장에서는 일단 국제 유가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국제 금 가격은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WTI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보합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42달러 89센트 정도의 가격이 거래가 마감이 됐고, 브렌트유도 역시 함께 조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일단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양상들이 전 세계에서 다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역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국제 유가는 보합권, 반면에 국제 금 가격은 2,000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오늘 0.7% 정도 상승하면서 2,013달러 선에서 온스당 거래돼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 이슈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모더나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고 함께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의사가 이 코로나 백신이 50% 이상의 효율만 있으면 이것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코로나19의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와서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모더나의 임상시험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칼로스 델 리오라는 의사, 바로 이 사람인데요. 50% 이상의 효율성이 있는 백신을 개발을 하면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호흡기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매년 우리가 맞는 독감 백신의 경우에도 효과가 4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 50%의 효율성 이것만 넘어간다면 충분히 전환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어느 정도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FDA 역시 지난달에 만약에 코로나19의 백신이 안전성이 한 50%의 효율성이 입증이 된다면 승인 허가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백악관도 역시 50에서 60% 정도 수준의 효율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모더나 쪽에서 코로나 백신을 이 정도 효율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이 델 리오 의사가 모더나의 백신 개발에 대해서 만약에 전혀 문제가 없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는 백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맞출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결국에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네. 저희가 방송할 때만 해도 하락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았는데 어제 아마 오후 2시 정도부터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매물이 출회가 되고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 시장이 조금 패닉을 맞는 상황이었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엇갈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술주도 강했는데 그리고 유통주도 호실적이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우려감은 있으니까 엇갈린 시선들 잘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 상황이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해외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정보를 고려를 해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 시장은 강세장이다. 유동성도 풍부하고 지금의 흔들림이 일시적인 흔들림일 수도 있다. 그냥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의 부진을 잘 털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추가 조정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이런 시선들 잘 따라서 오늘의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오늘도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약했는데 이 네. 조정의 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파악해야 될 게 S&P 500 지수가 장중 기준 그리고 마감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전히 강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일단 뭐 해외 증시를 생각하면 어제 국내 증시가 참 네.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0.2% 좀 밀렸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7% 또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또 장중 신고가를 또 내면서 결국은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해외 증시, 지금 미국 증시는 나름대로 또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이제 해외 쪽을 먼저 확인하고 국내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네. 일단 지금 이제 현재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이 개선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유동성에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뭐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애플의 주가 역시 0.8% 정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테슬라 역시 뭐 분할 이후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2.8%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0.5% 역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알파벳 주가 역시도 2.6% 역시 반등,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아마존 역시 어제 같은 경우에 4%의 이상의 어떤 상승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역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뭐 선방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 역시도 이제 그동안의 유동성 정시로 인해서 경제 지표 역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반응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뭐 증시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에 자체가 뭐 거품이다라는 어떤 논란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일단 뭐 중요한 부분 자체는 결국은 유동성에 지금 반응하는 시장이 맞고, 그리고 시장 자체의 어떤 방향 자체는 상승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쉽게 꺾이진 않는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단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이제 금 가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금 가격은 또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0.7%의 반등이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하락으로 접어들면서 완벽하게 뭐 시장의 어떤 뭐 그동안 금 가격 자체는 안전자산 쪽으로 어떤 성향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여 왔던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최근에 금 가격이 꺾이면서 다시 이제는 이제 완벽하게 또 코로나19를 벗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금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견제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0.6% 역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의 어떤 분위기로 보면은 여전히 상승장 분위기를 타고 있고 유동성이 이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증시고, 개별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뭐 쉽게 꺾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S&P 지수의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일단 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의 그 하락폭이 좀 꽤 나왔어요. 초반에 흔들림 자체는 크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장 후반부터 해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거의 2.9%, 거의 3%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이 하락이 국내 증시에 국한되어 있는 하락인지 아니면 전 세계 시장에서의 반응했던 어떤 그런 하락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를 대표하는 그 지수 중에 이제 중국 증시가 있죠. 중국 상해종합주가 지수는 바로 전날 올랐어요. 0.36%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0.2%의 어떤 조정.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하락을 일단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두고서 우리가 뭐 코스닥 지수도 역시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어제 약간의 패닉에 좀 빠져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과연 꺾이는 게 아닌가, 이제 급락의 신호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고점과 저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하락으로 분위기가 잡히게 된다면 그에 대한 신호는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하락했을 때 이 분위기가 국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영향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충격과 공포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 증시가 같이 하락이 나왔다면 이건 분명히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간의 연휴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국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주가를 끌어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정이었다는 점이 일단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첫 번째 이제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달러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달러 인덱스죠. 만약에 시장이 하락으로 꺾이게 된다면 아마 달러 쪽에서 반응이 오게 될 겁니다. 현재 달러의 어떤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이 달러 인덱스는 지금 달러의 가치 자체가 유동성에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즉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유동성을 풀었고 그래서 이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달러가 만약에 유동성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 쪽에서의 어떤 성향으로 이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시장이 하락으로 꺾이는 징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달러 가치 자체는 유동성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시장이 하락장으로 전환된다라고 근거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동안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400포인트를 이미 넘어섰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2,5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로 어제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뭐 제가 예상했던 이제 구간은 2,500에서 2,600포인트 이 구간에서 한번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었어요. 근데 예상보다 좀 빠르게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사태가 이제 발생이 돼서 예상보다 조금 더 일찍 꺾이긴 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시장은 항상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중간중간마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정의 비밀을 바로 어제 이제 시장은 이제 제공을 했고 그래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항상 이제 지금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은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손절을 해야 됩니다. 즉 수익이 난 상태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난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면 결국은 다시 주가는 올라와요. 그러면 손절에 대한 의미가 지금 없는 구간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우리가 대안이 필요하고 그 대안 안에서는 결국은 상승장 안에서의 지난 6월 정도의 어떤 조정과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뭐 시장은 오늘장 어떤 흐름이 나올까 뭐 예상을 해본다면 일단 중국 쪽에서 이제 양재츠 외교 담당을 하고 있는 양재츠의 방한 소식도 일단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역시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어제 급락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어제 주식을 많이 매도를 했던 건 결국은 개인 쪽에서의 물량이 가장 컸습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에 대한 일정 부분에 어떤 되돌림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공격적으로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매수 시점을 볼 때는 조정이 완전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이 상승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쉽게 종목을 팔 시기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미국 증시는 상승 신호는 여전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급락의 신호인가라고 많이 걱정하셨는데 아직 하락 추세는 아니다. 달러를 봐야 되는데 유동성이 아니라 안전자산에 반응한다면 그게 위험 신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 섣부르게 종목을 판단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팔아야 될 시기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이유 잘 또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 전반까지 들어봤습니다. 황민영 멘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굿모닝 2부 마친 이후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던 분들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약보합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오후로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의 패닉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개인들이 오래간만에 계속 매도하면서 매도 물량을 좀 많이 출회했습니다. 5,200억 원 넘게 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은 730억 원 정도, 특히 기관이 어제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순매수를 해줬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930억 원 정도, 기관은 1,778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물을 쏟아내면서 4% 넘게 코스닥이 어제 주저앉는 양상, 800선은 그래도 겨우겨우 유지하는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좀 순매수를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기관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기관 안에서 연기금의 흐름을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연기금은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순매도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한 달 내내 순매도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지난 7월 20일부터 무려 21거래일 연속으로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도 금액이, 매도 규모가 한 달 총 집계를 해보니까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개인들이 3조 1천억 원, 외국인이 1조 원 정도 최근 한 달 내에 순매수를 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기관 안에서 연기금은 최근에 차근차근 정리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연기금이 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연기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장기적인 퍼포먼스를 생각해서 길게 롱텀으로 투자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연기금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일까? 롱텀 투자자들에게는 어쨌든 조언이 될 수 있고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연기금은 그래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확실히 담고 있었습니다. 연기금이 항상 기초에 충실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왔고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좋은 종목들은 충분히 담고 있었습니다. 자, SK텔레콤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깜짝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역시 587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기아차도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었습니다. 500억 원 넘게. 넷마블 요즘 주가의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연기금이 넷마블 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대한항공도 역시 여객에서는 별로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화물이나 이쪽에서는 역시 실적이 좋게 깜짝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300억 원 넘게.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는 어쨌든 최근에 이 상품 시장 쪽에서의 긍정적인 금과 은의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과 맞물리면서 연기금이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로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기금이 최근 한 달 내내 팔고 있었는데 어떤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을까요? 매도하는 종목들도 역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역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같이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을 연기금이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최근에 개인들만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연기금도 함께 매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여전히 아직은 연기금은 SK하이닉스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어쨌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삼성전자도 역시 연기금이 3,560억 원 최근에 한 달 동안 순매도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올라올수록 아마도 연기금은 그 전에 샀던 물량들을 차근차근 수익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100억 원 넘게 연기금이 최근에 LG화학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연기금이 최근 한 달 내내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들만 골라서 담고 이 외에 나머지는 왜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인가? 시장에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어제도 그랬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우리 시장이 약간 이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너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아마도 이것이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 주가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기금이 지수가 2200선에서 2400선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동안 이 밸류에이션을 포함해서 이런 이유 등으로 여러 가지 부담스럽다,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는 식으로 차익 실현하는 팔아치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 현황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이 현실의 이 디커플링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연기금도 섣부르게 투자하기에는 현재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시장의 평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포트를 구성하는데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을 어느 정도는 이제 채웠을 것이다. 국민연금이 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치에 왔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포트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7.3%로 정해놨는데 이미 지난 5월 말에 국민연금에서의 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7%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로 증시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목표 비중에 거의 찼을 것이다. 17.3% 정도까지 연기금이 그리고 국민연금이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기금이 차근차근 포트를 조정하면서 높이 올라간 것은 팔고 다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연기금,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차근차근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양상이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에 베팅을 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베팅을 할 것인지, 국민연금은 여전히 매도를 할 것인지 잘 지켜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오늘도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주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투자 의견이 긍정적이었는데 앞으로 이 요인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멘텀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동성화이텍입니다. 동성화이텍은 개선되는 현금 흐름, 결국 답이 나왔죠. 현금 흐름을 좀 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주가 상승을 불러온다고 하죠. 동성화이텍을 꼭 볼 때요, 이 전방 산업은 조선소입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상 친환경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LNG 이런 발주, 이런 수주량이 는다면 일감도 더 많아집니다.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초저온 본행제, LNG 본행제 이쪽으로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쪽의 투자 포인트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막대 그래프가 기말 현금입니다. 기말 현금 보니까 488억 원으로 나타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 100억 딱 늘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괜찮네라는 부분이고,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 한 165억 정도 집계가 되면서 현금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방향성을 이 실적단에서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상반기에 조선소 LNG 그 건조량을 이제 만들어내는 물량이잖아요. 이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낙수 효과로 현금 흐름이 더 좋아졌구나. 이거를 이 표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죠. 순차익금입니다. 순차익급은 쉽게 얘기해서 꾼 돈, 빌린 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작년에 한 2분기, 작년 한 4분기를 중심으로 2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차례 이 분기 감소를 했습니다. 꾼 돈 줄였다라는 거 긍정적인 거죠. 차입금을 어느 정도 갚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현금 흐름이 개선된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 영업 현금 흐름은 더욱 늘고 꾼 돈은 감소하니까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쭉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밑에 노란색 박스 이 부분입니다. 좀 보시면요.
자, 분기를 기점으로 2019년 2분기를 기점으로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201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NG 투자에 나서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고 그리고 선박용 LNG 연료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동성 화이텍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인데요. LNG 투자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발주에 대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요. 또 LNG 연료 시장, 선박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성장에 대한 기점 이런 부분을 높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업 전망이 동성 화이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LNG 본행제 쪽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원화 강세 이 현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원화 강세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선소들 같은 경우 이게 전방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박 수주 계약 소식이 다시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상반기 동안 LNG 선박 연료 판매 실적이 대폭 개선된 데에 따라서도 긍정적인데 LNG 선뿐만 아니라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조선소들의 수주 소식도 하반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입니다. 지난 3년간 LNG 선박 연료 판매량은 20배 성장을 했고 반대적으로 석유 연료는 크게 감소했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LNG 선뿐만 아니라 LNG를 연료로 쓰는 그런 컨테이너선, 탱커, 벌크선 이런 부분에 탑재되어야 할 LNG 본행제, 동성 화이텍의 LNG 본행제 한다고 했잖아요. 늘어날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원화 강세, 선박 수주 하반기 집중 이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금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14,000원으로 상향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현금 흐름 개선 추세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 의지를 밝혔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여러 가지 판단해봤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라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성 화이텍 14,000원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렸으니까 LNG 본행제 쪽 수주 현황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화재입니다. 자,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면 앞으로 유지율이에요. 이 유지를 잘 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단기 순위, 이 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계 같은 경우에 단기 순위 우리가 실적에서 확인을 하는데 우선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은 신계약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장성 인보험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인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했거나 신체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보험금을 타는 그런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보험 신계약 금액 증가율을 봤을 때 현재 이제 2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거의 변화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 빠지는 흐름들이었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17% 감소였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계약의 시장이 양호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출혈 경쟁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보험사 측에서는 하반기 압박 강도를 상반기 대비해서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실적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손해율이 개선됐다라는 흐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도 긍정적인 또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2%는 장기 위험 손해율입니다. 이게 전 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에 부합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원수 보험료 증가율인데요. 원수 보험료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대리점을 통해서 보험 계약을 하잖아요. 그게 잘 되면은 뭐 금액이 또 올라가겠죠. 받는 금액이 그런 부분에서 원수 보험료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또 확산이 되면서 자동차 사고율이 또 줄어들었고 사고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원 잘 안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 보험료 상승과 손해율 개선이 전반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유지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장기예요. 장기인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유지율이 개선이 되는 게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노란색 박스를 좀 쳐봤습니다.
과열 경쟁이 종료되고 있다. 그래서 신계약 부분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적정 신계약 매출은 유지율을 개선시킬 요인이므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삼성화재 보실 때 봐야 할 부분이 꾸준하게 보험료 수익이 나오는지 이 부분과 단기 신계약비 부담이 축소가 지속이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주가는 저평가 상태이다라는 의미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보세요. 2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3분기, 4분기 지속될 수 있을지 보세요라는 얘기니까 유지율에 대한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만 원 유지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성화인텍과 삼성화재 앞으로 주가 방향성을 가를 중요한 요소까지 점검해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갤럭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에 갤럭시 노트 20 개통 첫날 실적이 25만 8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기록을 세운 건데요. 전문가님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갤럭시 노트 20가 갤노트라고 하죠. 예. 지금 갤노트 20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5만 8천 대, 네. 지금 첫날 상당히 많이 지금 팔린 엄청나? 상황이고요. 이러한 수치를 보게 되면 이제 전작이죠. 갤럭시 노트, 갤노트 10보다 뭐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예. 갤럭시 S보다는 한 8천 대 더 팔리는 이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요즘 통신사들이 어떤 통신망에 대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보조금이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눈길을 돌린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급제폰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커머스 쪽으로 좀 눈을 돌리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좀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언택트 소비가 좀 사실 요즘 트렌드지 않습니까? 트렌드죠.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로 인해서 이제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베이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베이에서 갤노트 20 그다음에 이제 뭐 128기가 정도 되는 게 이제 610달러, 최소 610달러에 좀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갤노트 20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흐름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뜨겁게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돼서 지금 좀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돌풍은 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수요가 구매가 늘고 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20 사전 첫날에도 최대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요 휴대폰의 사양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 또 소프트웨어도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특이할 만한 게 지금 예. 삼성전자에서 OS죠. 안드로이드 OS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뭐 한 3차례 정도 진행한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MS 오피스와 좀 협력을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윈도우 PC 쪽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뭐 이제 삼성 노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기기들과의 어떤 통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네. 있겠는데요. 이게 얼핏 보면 약간 애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애플도 보면 와치라든지 그 패드와 좀 연결이 되는 연동되는 부분이 게 많죠. 있다 보니까 예. 갤럭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생태계를 좀 확장하는 게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보면 이제 락인 효과가 되다 보니까 휴대폰을 쓰는데 이제 PC라든지 뭐 이제 와치라든지 이렇게 연동이 되면서 좀 여기 좀 오래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좀 생태계를 좀 확장을 하면서 애플과 경쟁을 나설 것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애플에 지금 뭐 신제품 나오죠. 이거와 함께 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락인 효과를 노리면서 소프트웨어의 성능 향상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주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까요?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 0.46% 떨어진 2,337.54포인트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도 1% 가까이 0.77% 떨어진 794.48포인트에서 출발이 예상됩니다. 개장 후 흐름까지 굿모닝 2부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면서 관련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련주로는 KH 바텍입니다. 힌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폴더블폰 양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앞에서는 갤로트 20를 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또 야심찬 신 제품을 좀 발표를 하죠. 이제 갤럭시 Z 폴드 2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약간 폼팩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9월 초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이 드러나고 중순부터 전 세계에서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폼팩터가 나오게 되면 이제 힌지 같은 경우는 최소 1개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힌지 시장도 지금 폼팩터에 관련돼서 같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도 지금 사전 예약도 시작해서 상당히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힌지 시장 상당히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힌지뿐만 아니라 메탈 케이스 쪽에서도 지금 부품 쪽 관련돼서 좀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통해서 좀 20~30% 정도 지금 원가를 절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주변 부품 기기 관련돼서 좀 판매가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 뭐 갤로트 2는 아니지만 뭐 갤럭시 Z 폴드 2 쪽에서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선침의 관점으로 해서 좀 지켜보시기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폴더블폰 시장도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게 힌지. 그래서 KH 바텍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상승 모멘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주가는 21,500원까지 조금 밀려났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을 때 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갤럭시 Z 폴드 2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래도 4분기, 그다음 내년으로 좀 잡힐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선침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비중을 많이 실지 마시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을 때 들어가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일단 뭐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됐을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목표가는 한 28,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Z 폴드가 9월쯤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반영을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것을 고려했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워낙에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점이 확인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28,000원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KH 바텍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시장이 어떻게 출발할지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고 뉴욕 시장이 그래도 오늘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좀 힘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지만 또 미국 시장 내에서도 여러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애플이나 테슬라 뭐 이런 기술주에 집중된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시장도 뭐 그렇게 견조한 시장은 아니다. 뭐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감, 실물 경기 위축에 대한 걱정, 미국의 정치 변수 네. 이런 부분 다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제 시장 대비 괜찮을지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이어질지 어제 충격이 그대로 또 이어질지 아니면 어제 충격을 가볍게 털어낼 수 있을지 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함께 최고의 경제 패널들과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제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에 앞서서 저희가 살펴봐야 할 국제적인 이슈라든지 거시적인 경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연구소의 조용창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일단은 뭐 시장이 조금 충격이 있었는데 오늘 또 살펴봐야 될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또 민감할 수도 있는 요인인데 중국의 외교부 양재치 정치국원이 방한한다, 이번 주에 방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관련주들이 아직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렇게 양재치가 방한을 한다는 건 뭔가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것에 앞선 그런 조치가 아닐까, 그런 단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들도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재츠 정치국원 같은 경우에는 외교 수장인데요. 아무래도 시 주석의 방안에 맞춰서 일정이나 시기, 의전 문제를 협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청와대 안보팀과도 만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소 중국 편을 들지는 못하더라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국 관계를 관리하라는 경고도 같이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방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무척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라는 시기 또한 G7 플러스 회담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외부에 가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과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연장 문제도 있고요. 주한 미군 방위비 주둔 인상 문제, 또 미사일 사거리 연장, 그리고 핵 잠수함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국을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약에 미국 대선의 근방에 우리나라를 방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첫 해외 순방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뭐 특별한 의미라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가능성이 네.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현재 전면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시 주석은 한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맞불을 놓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한국에 못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동맹이죠.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라고 충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화해 규제에 협력을 하지 말라고 좀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5G와 관련해서 중국과 협력하자는 이야기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대만, 또 위구르 문제, 또 홍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걱정되는 점은 지난 2월 20일 날 한중 정상 간의 전화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위구르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한국이 지지했다는 표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을 이해했다는 표명을 과장돼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도 자기 입맛대로 과장해서 표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연내에 우리나라를 방한하게 된다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중에 중국 관련 소비주라든지 어쨌든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한한령이 해제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시장에서 그런 중국 관련주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한을 하게 된다면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그전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편들지 말라 그리고 청구서까지 갖고 와서 한국을 압박하는 대신 한국의 퇴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바로 한한령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크루즈 여행이라든지 직항로 개설 그리고 단체 관광 제한 해제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해외 직구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전 총국이 현재 게임과 관련된 판호 발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영화나 K-팝, 공연, 한류와 관련된 방송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증권회사 그리고 투신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영업이 지금 허가가 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줬던 이런 선물 보따리를 한국에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뿐만 아니라 1대1로와 관련된 공동 진출 사업 문제라든지 2022년도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위에나 블록에 참여를 좀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이 좀 더 확대되는 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자연스럽게 IT주들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그 가치들이 부각될 수 있는 호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양제츠 정치국원이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지를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개장 전 그리고 개장하고 나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시 55분 개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어떻게 출발할지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재양과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개장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경기 위축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또 밀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 반응이 과도한 걸까? 아니면 7월, 8월 우리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상승폭이 꽤 있었잖아요. 네. 차익 실현 욕구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네, 어제 시장은 그냥 짜증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예. 또 지금까지 그 코로나19 사태를 잘 방어했다라고 네. 하는 K 방역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감이 예. 상당히 높았던 상황 그쵸? 속에서 예. 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왔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 시장의 실망감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지만 이게 그냥 국내 문제죠. 국내 이슈다 보니까 아직까지 다른 지표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코스피나 특히 코스닥이죠.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던 상승폭을 저점 대비 보였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이 아닌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너무 과열된 측면 쪽에서의 변화를 반대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오늘 제가 보기에는 시초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한 10시 정도쯤에 나오는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수에 따라서 네.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방향성이 또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시 이후 확진자 수 집계 결과 이후 시장의 반응 조금 더 면밀하게 보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주 오늘도 일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가상이요. 지금 보면 코로나19에 관련돼서 그 항체 치료제가 원숭이 시험에서 뭔가 반응이 있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뉴스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원숭이가 살았죠. 네. 하루 만에 있었다라는 거. 예, 예. 하루 만에 항체를 보유하면서 건강하게 웃는 원숭이를 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치료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분위기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진단 키트나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지만 여기서 이제 구분을 지어야 될 상황들이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수출 동향 데이터를 보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벌써 한 5월달, 6월달이 정점이었고 계속 하향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즌 자체도 영업이익이 3분기나 4분기 같은 경우는 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반등을 이용해서 오히려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줄이는 게 더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무리해서 진단 키트 종목들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그냥 단기 트레이딩 전략 쪽으로 보자라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그 코스피 3위 종목들 거세게 그 순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그리고 네이버 이쪽이겠죠?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예. 시총 한 50조 원대에서 거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바이오 쪽과 관련된 언택트 쪽이 부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다시 성장하고 있는 섹터 쪽에서 LG화학이나 이 관련된 또 현대차도 만만치 않게 또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죠. 예.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이어지면서 한 3위권에서 한 7, 8위권까지 여러 가지 싸움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그래도 성장하는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더 어떤 낮출 수는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싸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하면서 출발 예상되고요. LG화학이 강하네요. 3% 가깝게 상승하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동성화이트의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밀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정확한 시가는 이후에 말씀드릴 테지만 16포인트 정도 반등하면서 출발이 됩니다. 2,364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6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807선에서 동반 반등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자, 달러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원 50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1,180원대까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워낙 강세 현상이 이어지네요. 오늘 1,180원선 이 선이 과연 깨질 수 있을까? 이 환율도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증시는 한 0.3% 밀리면서 22,970엔대에서 움직이면서 엔달러 환율 105엔대를 유지하면서 엔화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예. 아침부터 세게 움직입니다. 올라가네요. 반등하네요. 네, 예. 네, 한 1%대 가까운 상승세로 어제 네. 좀 과했다라는 네. 특히 이제 다시 한번 셧다운이 되게 되면은 부담이 클 게 아니냐 이런 반응 쪽에서의 변화가 일단 약간 안도 쪽으로 돌아섰다고 짜증이 하는데 좀 풀린 걸까요? 예, 예. 약간 좀 그나마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또 있다가 이어질 또 확진자 10시. 숫자죠. 예. 그쪽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현재가를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는 2,370선에서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대비로 1% 가깝게 반등세 보인 거고요. 코스닥 시장도 1% 넘게 반등을 하면서 810선에서 상승 출발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상승 그리고 3위권 그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LG화학이 나란히 1%대 강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도 1%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항체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항체 치료제, 원숭이 시험사 오히려 효과적인 흐름들이 있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3인방이 상승 출발했는데 3인방이 모두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 줄이면서 상승 탄력은 현재 둔화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이 강세네요. 오늘도 1% 상승하면서 11만 8천 원 선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주사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엿새 만에 기관이 1조 넘게 매수를 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단 삼성물산 관련된 쪽은 그냥 지주사 성격이죠. 예.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삼성생명이나 화재 관련된 보험주에 대해서 어떤 법안이 바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도 살짝 물론 어떤 삼성생명 입장 쪽에서는 대규모 차익이 생길 수는 있다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의 지분이 또 흩어지는 과정 쪽에서 여러 가지 불안감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삼성물산인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성격 쪽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또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주가에 대한 변동이 이어지는데 아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변화라든가 또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살짝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이런 종목은 또 건설 관련된 쪽도 중장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더 남아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추가적인 조정권에는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 중에 의미 있는 두 종목이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제약은 지속적으로 잘 가네요. 23% 급등했고 그리고 면밀한 관계가 있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현재 15%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 진단키트 이런 쪽으로 몰려서 가는 건가요? 둘 종목 뭐 연관성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지난 몇 주 전이었죠. 미국의 FDA에 진단키트 관련된 쪽에 긴급 승인을 받았다라는 관점 속에서 주가가 거의 뭐 거래 정지도 한 이틀 됐는데도 뭐 그를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의 모멘텀을 끌고 갈 만한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실적 개수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떤 주가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 못하는 입장 쪽에서 이런 단순한 사실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보장을 확인되지 않은 채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트레이딩 관점이나 특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일단 정리하시면서 수익을 확정짓는 게 좋겠다. 언제든지 밀리게 되면 급하게 밀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무슨 섹터가 뛰나 이렇게 봤더니 바이오 관련주예요. 뭐 유전차의 분석 그리고 뭐 진단 백신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젠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헬스케어 관련주 이 섹터가 고루 묶여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죽지는 않은 거죠.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죽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지금 시점 쪽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느 정도 어떤 이격이 과열돼서 나오는 차익 매물은 있다고 하더라도 어제는 그러면 차익 매물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리고 또 게다가 단기적으로 종목별로 보게 되면 신용 잔고가 꽉 찬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이 노출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번에 2분기 실적과 함께 여러 가지 확인된 부분을 봤을 때는 뚜렷하게 개선에 대한 모습들이 확인됐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더 어떤 K배터리 3사에 대한 동향과 함께 좋아질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주가의 조정 시에는 계속 비중 확대 전략 쪽이 유지하는 그런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특히 대표적인 LG화학의 동향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어떤 여러 가지 추세 흐름들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 대응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SK D&D가 4%대 강세예요. 2분기, 3분기 걸쳐서 부동산 개발의 이익의 극대화 가능성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성 화인텍도 3% 강세 흐름,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순차입금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소들, 선박 수주가 하반기도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LNG 본행제 관련주 이런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히나 엔터주 오늘 이어가네요. 강세를 JYP 엔터와 그리고 SM이 1에서 2%대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엔터주를 이끌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이후 7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개장 이슈 조금 더 들어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 일단 어제의 하락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741개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95개 정도만 하락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1118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134개 정도만 하락하면서 어제 하락했던 것을 일시에 좀 만회하기 위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1.92% 거의 2% 가까이 반등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자, 조영찬 소장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뭐 개인들이 다시 또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기술주들에 좀 몰리는 양상인데 최근에 또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이야기들이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미국의 대표 지수죠. 나스닥이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가중 평균을 통해서 지수를 산출합니다. 이 때문에 빅10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는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요. 반면에 애플이 편입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개 주가를 단순 평균합니다. 주식 총수 곱하기 주가로 산출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애플이 1주당 4주로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상위 종목의 구성비가 변하게 됩니다. 애플 주가는 분할하기 전에 다우의 구성비는 11.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분할 뒤에는 4분의 1인 2.8%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다우 지수는 원래 제조업이라든지 금융, 에너지와 같은 구경제 비율이 높아졌는데요. 분할 뒤에는 더 그럴 경향이 커진다는 겁니다. 분할 뒤에는 뭐 다우의 그 가팜이라고 5개 종목 중에서 다우에 편입된 것은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두 종목인데요. 구성비가 8.4%에 그칩니다. 대형 기술주가 올라간다면은 나스닥보다도 다우 지수는 덜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대형 기술주가 내린다면은 다우 지수는 덜 빠지는 이런 상반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애플이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애플에 더 투자하거나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에 편입됐던 시점은 2015년 3월 18일입니다. 이 시점을 100으로 봤을 경우에 다우와 애플 주가 추이를 보면은 편입 2년 동안에는 주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우 지수를 애플이 크게 상회했던 적은 2번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화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던 작년 6월 시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도시 이동이 제한이 됐고 이에 따라서 언택 관련주가 급등했던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현재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경제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온라인 판매, SNS와 관련된 재택 소비 관련주들 쪽으로 주식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이동을 했는데요.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의 성장 기대가 가치를 창출해주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이 실용화에 들어선다면은 아무래도 가치주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뭐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제조, 금융, 에너지
일반 소비재, 교통, 운송, 도소매 등 쪽의 그 매수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54일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장마도 이제 끝났습니다. 네. 또 5개월 넘게 달려왔던 미국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그 상승 랠리도 현재 피로감들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백신 개발 그리고 액면 분할과 관련된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 증시의 흐름도 바뀌게 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애플의 액면 분할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의 조정의 빌미가 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애플에 달려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이런 테슬라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개장 상황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종목별로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현재 주가 흐름까지 만나보시죠. 세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 홍강표 하이투자그룹 전문가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2분기 성적은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매출액, 건조 물량 같은 경우에도 감소를 했고 환율 하락 영향에 역성장을 했기 때문인데 앞으로는 그래도 기대 요인,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주목해 주셨네요. 여러 가지 선종 다변화 확대 전략도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계에 LNG 이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환경이 대세입니다. LNG선 운반 이런 부분 또 그 추진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박 건조량 이런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선박 조선사로서의 그 입지를 단단히 할 가능성이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현대미포조선 매수가 32,500원이고요. 목표가 36,500원, 손절가 29,000원 라인이고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은요, 현재 1% 상승하죠.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31,800원 선 끝까지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조선해양. 이종보 코스파트너스 대표가 빅머니 일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된 중간 지주 회사다라는 기업적인 성격 얘기를 했고요. 상반기 수주 매출 1조 원 돌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선소 대부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한국조선해양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차별화됨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요. 2030년 중반까지 총 6척의 건조 그런 예정 물량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이후에 신규 수주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제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일부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이네요. 매수가 94,000원에서 96,000원 라인,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87,000원 라인이고요.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조선해양은 1.75%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고 양봉의 흐름이네요. 93,000원 선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가볼게요. 자, 마지막 종목은 주식공장의 동서인데 동서가 오늘 장중에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7거래 연속 쉬지 않고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이 동서 제시했고요. 최근 편의점 커피 매출 1위 탈환이라는 흐름도 있고 커피 시장의 입맛을 다시 사로잡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동서 매수가는 현재가이고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1,000원 라인인데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동서의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가고 있고요. 25,200원 선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동서의 기분 좋은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주식공장이 12시 50분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그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까 이야기 나눴던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목에 저희가 일시적인 조정일까 아니면 조정의 시작일까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어제 하락을 빠르게 좀 만회하려는 시장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는 패닉 셀링에 좀 가담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코스피에서 다시 또 개인들이 들어와 주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시장 어제 충격이 좀 있었는데 그냥 잠시 흔들린 걸까요? 잠시라고 하기에는 또 잠시 후를 봐야 되겠죠. 네. 일단 10시 이후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데이터, 특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300명대 이상으로 확진자가 들어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겠다는 관점인데 네. 아마 그 정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다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단기 과열이다라는 쪽에서 가장 많이 부각을 받았던 게 신용잔고입니다. 그렇죠. 특히 신용잔고가 이렇게 사상 최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큰 변화가 없어서 약간 묻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고점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신용잔고 비율이 보통 전체 잔고의 한 7% 이상 되는 종목들이 오히려 빠르게 어떤 압박을 받는 모습들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혹시나 보유하신 종목들이 신용잔고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꼭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제 나온 신용잔고 동향까지 보게 되면 아직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여전히 부담감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동을 키울 요인들은 계속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속도 조절 관점에 대한 흐름들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은 변화가 없다고는 하되 하지만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여기저기서 보여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의는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 번의 출렁거림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잔파동들이 조금씩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코로나의 영향에 따라서 또 증시가 들썩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잠시 후에 아무래도 그 확진자 수가 오늘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좀 체크를 자세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또 여쭤볼 게 네. 그러면 이런 변동성 장에서 저희가 어떤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최근에 오늘 증시 보면은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도 그렇죠.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 이런 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개인들이 또 SK 하이닉스를 최근에 많이 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지금 변동성장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쉽죠. SK 하이닉스만 못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20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어제 이어졌던 IBM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수주들 네. 이런 쪽이 오히려 주가를 끌고 있는데 단순하게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약간 불투명할 것이다라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좀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들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이런 변동성이 심한 흐름들을 보여줄 때 가장 주목하셔야 될 모습들은 MSCI도 리밸런싱하죠. 기관도 리밸런싱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계좌도 포트폴리오도 리밸런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그동안 이번에 2,400선까지 올라올 때 주도주가 뭐다라고 뚜렷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에서 크게 그쪽에 상관없이 들어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를 해서 주도주 쪽으로 몰아가는 전략 쪽으로 맞추는 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의 흐름과 좀 같이 하는 포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네. 좀 의견을 주셨고 조용찬 소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오늘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주고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어제 충격이 있었던 시장을 보니까 개인들이 끌어가는 시장은 역시 아직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나 외부 자금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달러화가 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전체적인 금융시장이라든지 달러와 관련된 이런 환율과 관련돼서 어떤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은 달러화와 관련해서는 그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달러 약세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2021년 말에는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이미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서 1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와 가치를 보면요. 1971년도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현재는 1.9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50년간 달러 가치가 무려 50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올해 그 89살인 그 오마의 그 현인인 워렌 버핏 네. 같은 경우에도 미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융주들을 팔고 금을 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과 같은 무국적 통화들은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미국 실질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한 엔화라든지 유로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외국이 볼 때는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 같은 건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질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PR이 이제 앞으로 더 오르고 미국 증시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실질 금리가 2% 정도만 떨어진다면 PER은 25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주가는 15% 정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반사 이익을 받게 되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영제뿐만 아니라 신경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그 매력도는 외국에서 볼 때는 실질 금리가 하락할수록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될 수 있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대처를 해왔으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재확산이 뭔가 조금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글로벌 자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확산 속도가 빨라졌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 과정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방역당국 국민들은 이전보다도 상당히 경각심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 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한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주식과 관련해서도 계속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이제 앞으로 원화 가치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요. 또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불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는 신흥국이 대선 전까지는 좀 올라가는 역대 그 아노노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제 일단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충격이 조금 있었지만 빠르게 우리 시장이 좀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여전히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 오늘 또 어느 정도까지 반등하면서 어제 낙폭을 좀 많이 해줄 수 있을지가 장 마감할 때까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민수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시 정도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또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그 수치를 좀 확인을 해보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겠다라고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민수 대표,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두 분과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두 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고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MH 에탄올인데요. 올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영업이익은 26%, 순이익은 16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마주에서 실적주로 거듭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어제 급등한 이후에는 오늘은 8%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현대오토에버인데요. 현대차그룹의 IT 수혜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서 장기적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장은 봉합권에서 장 초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대형 OLED 사용 증가에 따른 기대감 주목해 보시고요.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은 1% 미만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신한지주인데요. 신한지주는 신한금융 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로 은행주 순환매 초기에서 기술적 매수 타점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은 4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박림인데요. 단기 수급에 주목해 보시고요. 철저한 단기 매매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고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하나라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었던 쌍용차가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거래 재개가 됐는데 16%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어제 좀 우려감을 일부 되돌리는 현상이 오늘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개인이 또 끌어주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네. 자, 코로나19가 역시 확진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방역과 개인위생, 건강관리 철저히 좀 유의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일본에서 아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나올까 이것이 또 오늘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이데일리 TV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은 함께 굿모닝과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